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00명이네. 예, 500분. 자, 이제 뭐 늘어나겠지 뭐. 자, 시장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주말 잘. 근데 요즘 날씨가 저는 이게 되게 그 체감 날씨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덥거든요. 저는 더운데 제 애기는 지금 계속 코찔찔 감기 걸려. 감기가 낫지를 않네. 여러분들도 좀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주말에 그 1차 협상이 일단 무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됐죠? 뭐라고 해야 되냐? 1차 협상이 하긴 했잖아. 이제 타결이 되지 않았죠. 실패했어요.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결렬이란 단어가 있구나. 결렬 좋습니다. 결렬. 1차 협상이 결렬됐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멋진 단어 많이 아시네. 결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7시에 이제 유가 선물이 시작을 하죠. WTI 선물. 네, 이제 급등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다들 좀 우려가 있었을 거고, 야간 선물은 강보합이었는데, 이제 주간 선물은 3% 하락 출발합니다. 그리고 영 부담되죠. 아침에 나왔던 그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을 감안해서 보자면.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주말에 좀 걱정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뉴스 뒤져보고 걱정하셨던 분들 그러신가요? 많으신가 혹시? 1번 한번 쳐보세요. 이런 분들.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그 형님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이제 나이 더 드시면 잔소리가 확 없어지실 겁니다. 우리 아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아빠도 보면, 우리 아빠는 원래 잔소리가 없었고, 우리 엄마가 어느 순간 잔소리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서 잔소리를 못 하십니다. 이제 슬프죠, 오히려.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것 같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야 되고, 저는. 생각보다 없으신데? 생각보다 걱정하셨던 분들이 없으시네요. 그래요.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뉴스는 계속 찾아보고는 있었어요. 시가에 사기에는 저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종목도 많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굳이 따지자면 현금이 많은 상태냐, 주식이 많은 상태냐.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라, 남은 현금을 쓰는 데는 되게 보수적으로 저는 임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계속 좀 그런 편이고.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덜 하셨나 보다.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증시 반응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증시 반응은 너무 사실 중요했습니다. 너무너무. 왜냐면,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1차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렬이 이게 컨셉 아니었을까? 아니 뭐 수많은 협상들이 있는데 1차 협상에서 될 가능성이 이게 과연 있나요? 저는 당연히 결렬이라고 봤어요. 1차 협상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뉴스가 주말에 계속 빠바박 나오는데 뭐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의 워딩이 나오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1차 협상이 되기가 애초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면 좋은 건데 그 가능성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마치 큰일이 났냐. 애초에 결렬 가능성이 이거는 정배인데 어떻게 보면 2차, 3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뭐 JD 벤스가 또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리고 혹은 뭐 이런 단어도 쓰죠. 이건 제가 다 쓴 단어인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워딩도 제가 했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의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딱 그거죠. 뉴스는 너무 안 좋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증시가 반등을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선반영이 된 것 같다. 불확실성 해소를 증시가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증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고 결국은 증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 증시 반응 자체가 오늘 현재 1시간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이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직도 하락입니다. 선물 1% 하락을 해 있어요. 이제 선물이 오늘 시가가 3.08% 하락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에서는 그래도 하락폭의 3분의 1을 현재까지는 좀 회복을 한 거고 문제는 코스닥이 지금 양전을 했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게요. 굉장히 지금 개파락 이후에 가파르게 돌렸어요. 코스닥은 물론 이런 생각은 있어요. 막 올라갈 때 따라붙는 게 이게 과연 맞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좀 있는데 어쨌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되게 부정적일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주말 사이에. 그럴 때는 항상 어떤 섹터가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반도체죠. 반도체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반도체가 나름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아침부터 세던데 이게 시총도 크죠. 네,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11% 오르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바이오까지 곁들여지면 코스닥은 진짜 강해질 수가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번 주 후반에 어쨌든 학회 이슈가 있으니까 이번 주 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많이 빠져있는 바이오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인트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 광통신이 지금 제일 세기는 세요. 근데 지금 보면 원래 광통신이라는 섹터 이 산업군 자체가 그 약간 폐허해서 움직였던 게 우주항공 섹터였고요. 근데 최근 들어선 뭐라고 했죠? 제가 반도체 구리선 대신 그 광 모듈 써가지고 광 트랜시버 써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또 광통신이랑 많이 엮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지수가 애매할 때 반도체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반도체 역할론을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이게 무난한 건 반도체, 무난한 건 반도체. 그리고 좀 더 섹시한 걸 원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광통신이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결이 비슷하다. 이거 두 개는 반도체랑 광통신은. 근데 오늘 아침에 개파락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통신이 세더라고요. 아침부터 광통신이 세면서 이제 반도체도 지수의 회복, 일정 부분 회복과 함께 같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통신이 뭐 무지하게 셉니다. 광통신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라간 건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 그래도 못 간 것들이나 혹은 좀 시장 관심이 덜 붙은 쪽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자, 미라클 메이커님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그 앞방송에서도 엄청 자랑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거 듣기 싫어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듣기 싫어할 거예요. 전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종목도 막 이렇게 급등해도 잠깐 얘기하고 마는 이유가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어. 자, 여튼 약간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어쨌든 양전까지 했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 따라 붙을까? 저는 조금 더 봐가면서 오후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양전까지 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따라 붙는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차라리 빠질 때 사는 게 유리하다.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맞아요. 근데 항상 보면 지금 빠질 때 사는 게 유리합니다. 지난주로 치면 목요일날 이게 빠질 때 사는 게 유리한 거고 금요일날 올랐죠. 근데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또 오늘 빠질 때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장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좀 불안한데 해도 빠질 때 사면은 그래도 확률이 좀 올라오는 시장이다 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SC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ISC가 왜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 ISC가 지난주부터, 싸우지들은 마시고 여러분들. ISC가 지난주부터 이상했잖아요. 몇 번. 이날 이상했고. 오전에 빼다가 올리고. 금요일도 오전에 빼다가 올렸다가 오후에 다시 뺐거든요. 오늘 빼죠. ISC 하락 이유가 뭘까요? ISC의 하락 이유. 일단 제 생각은요. 바이오 앞전에 빠졌던 것과 일맥상통 한다고 봅니다. 일맥상통 아니요. 네, 전 액티브라고 봅니다. 나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바이오도 이제 수급 이슈가 제일 크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액티브에서 사면 빠져요. 이상하게. 이상해요 진짜. 지금 타임폴리오에서 금요일날 제일 많이 산 게 ISC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 비율 1위에요. 1위. 그리고 오늘 급락합니다. 참 웃기죠. 금요일날 이빨 샀는데 오늘 급락해요. 이게 뭐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물론 그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도 지금 진짜 머리 아플 것 같기는 해요. 사면 빠지니까, 많이 사면 빠지니까. 근데 이게 뭐 여튼 어디 첫 단추부터 지금 뭔가 꼬였어요. 하필 그때 전쟁이 난 거기도 하지만 뭔가 지금 꼬여가지고 은근히 시장에서 좀 무리해서 액티브에서 편입한다 치면 경계를 합니다. 지금 저부터도 경계하고 있는데 뭐 야, 좀 과하게 편입했는데 하면 경계. 일단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뭐 여기 나올 것 같은데. 타임폴리오 이거 아닌데? 타임폴리오 이거 코드가 몇 번이지? 한번 찾아볼까? 잠깐만요. 액티브
바이오 액티브도 있고, 맞죠? 이거라고? 이건가? 이거 맞네. 예. 이거네요. 이게 이제 타임폴리오 코스타 액티브 ETF거든요. 포코피아 뭐야? 스위치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 있어요. 그 뭐야? 그거. 그 일본 게임. 그것만 있습니다. ISC가 지금 비중 1입니다. 비중 1인데 무려 5% 이상의 비중을 하루에 늘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폭락. 난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환장할 거야. 얘네도 환장할 거라고요. 지금 얘네가 원래 바이오 위주로 담았다가 바이오 다 빠지고 나서 바이오를 무지막지하게 지금 팔아야 또 거꾸로 바닥에서. 그리고 산다는 게 뭐 여러 개 샀겠지만 ISC를 제일 많이 샀는데 고점에서 딱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요즘 액티브 ETF 편입 종목들을 어떤 형태로 보냐면 그 종목들 피하려고 사실 보거든요.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실제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ISC 하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수급의 꼬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자, 그리고요, 바이오, 잠깐, 바이오는 저는 이제 한 이번 주 내에 어떤 강력하게 돌릴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돼주면 시장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가겠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코스닥이 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근데 오늘 보면 바이오도 뭐 종목마다 많이 달라요. 다른데 지금 티슈진이 좀 많이 빠지네요. 근데 티슈진은 사실 그동안 조정이 없었어요. 다른 바이오 대비해서 얘는 거의 빠진 게 없었던 종목입니다. 이 정도 빠지는 것까지는 저는 뭐 의견 이해도 돼요. 네. 다른 거 대비 너무 견조했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섹터는 확실히 대부분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쭉 좀 별로 안 좋다가 마지막에 3천당이 한 방 빵 치면서 우수수 빠졌는데, 그런 류의 종목들이 있고 거기서 돌리는 종목들이 지금 대표적인 게 D&D가 흐름이 되게 이쁘긴 하거든요. D&D 파마텍 같은 게 약간 지금 물론 이제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게 바닥에서 돌리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 자체가 최소한 기준선 위에서 주가가 놀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좀 확인이 된 거고, 이거는 그냥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 움직임이 좀 뭐 심상치 않은데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TMC는 광통신 쪽에서 계약 체결한 게 있어가지고 급등을 한 거죠. 근데 사실 TMC에 비하면 다른 것들에 비하면 TMC는 양반이죠. 우리로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전 진짜 양반 같긴 한데. 바이오주가 왜 힘드냐고요? 변동성이 크니까 힘들죠. 바이오가 변동성이 크니까 힘들고, 솔직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그 신약이 성공을 할지 말지가 되게 중요한데, 힘들죠. 이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힘들다기보다도 어렵다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쵸. 내부자도 확신을 하기가 애매한 게 바이오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왕이면 이미 해외 빅팜에 라이센스 아웃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그래서 보는 거라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레퍼런스가 있는 애들은 그래도 해외 기업들에서 인정을 해준 거니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혹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이미 뭐 다른 대륙에서는 뭐 출시가 됐던 이력이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률 자체를 높여주는 것들을 저는 조금 더 선호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어려운 건 수급이 꼬여서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바이오는 특유의 베타가 있다 보니까 특유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 올라갈 때도 무섭고 떨어질 때도 무서운 게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좀 힘든 요인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침부터 오르던 게 오르나? 잠깐만요. 더 가야 되는데. 아니잖아, 아침부터 오르던 거. 한 건가 보다. 저거. 잠시만요. 뭐 얘기하는 거야? 좀만 볼게요. 아, 저거? 저걸 왜 가노? 혼자 가네? 왜 갈까? 한선. 저는 한선은 오늘, 이쪽이 다 좋네요. 한선은 오늘 사실 좀 팔았는데, 저희가 이제 14,000원 정도에 샀다가 물려가지고, 올라올 때, 일단 수익 볼 때 파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고, 근데 저것도, 요즘 얘가 잘 가더라, 옵티시스. 얘가 새롭게 양자로 지금 붙었어요. 양자래. 새롭게 광통신 붙은 종목 같습니다. 원래 양자 관련주였는데, 얘도 빚 가지고 뭐 자꾸 사업하는 애인데, 시총이 엄청 작아서, 지금은 1200억인데,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1200억이면 밑에서 얼마였겠어요? 500억, 400억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00억 이하는 안 하는지라, 얘기는 잘 못했는데, 엄청 좋습니다, 지금 움직임. 옵티시스처럼. 그러니까 IT캠은 저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IT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왜 그랬을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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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야? 좀 보지 뭐. 화성 밸브는 뭡니까? 뭐 이쪽에 뭐 이슈가 있나 보네요. 화성 밸브. 자, 이야기 아무튼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고 있었죠? 까먹었어요. 잠깐만. 아예 바이오 얘기하고 있었구나. 예, 그래요. 그래서 여튼 바이오가 어려운 이유는 베타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ISC의 하락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액티브로 인한 수급 꼬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특정 ETF 펀드가 많이 산다고 빠진다라는 건 되게 이상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빠진다기보다는 지금 흐름이 그냥 그런 거예요. 흐름이. 뭐 이걸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 흐름이 그런 겁니다. 좀 보시면 되겠고. 자, ST는 V자로 잘 올라가더라고요. 예, ST 잘 올라옵니다. ST 어딨냐? 예, V자로 올라와요, 얘는. 이렇게. 예, ST 되게 괜찮은 회사거든요. 되게 괜찮은 회사인데, 생각보다 조금 깊게 뺐었어요. 근데 얘도 보면요, 얘도 한번 뭐 지난 거긴 하지만, 저점이 어디서 형성이 됐죠? 요 노란색 선에서 딱 형성이 되지 않았나요? 저점이? 자, 보인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잘 가다가 이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날부터 너무 속절없이 빠졌거든요. 전쟁 이슈가 아무리 있었다 쳐도 희한하게 딱 여기 찍고 요거 좀 희한한 겁니다. 요거는 V자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241선은 241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선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맞고 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 위에서 잘 놀던 주식이 이 정도까지 오면 살만은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자리 잡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밀려도 여기까지는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자리죠, 이런 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눌림목이란 걸 공략하려는 이유는 사실은 뭐 사람마다 다르다 손 치더라도 결론은 똑같아요. 눌림목 공략을 자주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한다는 아닌데, 성공한다는 아니지만 확률도 높고 틀려도 덜 다칠 수 있고, 그 다음 플랜 잡기가 쉬워요. 수월. 눌림목 공략을 자주 하는 게 여러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가 있고 눌림목이 있다면. 마틴조는 뭐예요? 마틴이 뭐 외국 사람 이름 아닌가, 마틴은? 저런 건 잘 모르고. 자, 봅시다. 그러니까 3빌리언 이런 것도 추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241선 요 바로 밑에 있네, 이제. 더 빠질 때도 없는데 진짜 징글징글하게 빼는구나. 이런 거 만약에 그냥 쭉 밀려 있다면 241선 부근에서는 과감하게 조금 더 사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런 것들은. 저런 것들은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잠깐만 보고 다른 섹터 좀 봅시다. 바이오. 오늘은 보로노이가 좋고, 알지노도 양전했고, D&D 파마텍 확실히 좀 좋아 보이고, 강스템이 요새 좀 잘 가네요. 강스템. 옵투스는 왜 이렇게 급등했냐? 강스템 신고가네. 이 와중에 그래도 신고가가 있네. 실적 좋은 애들. 근데 이제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요. 지수가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반등에 딱 성공을 했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TV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이런 거죠. 그 전쟁과 관련한 이슈는 몰라요. 이슈는 미리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뉴스나 기사가 없습니다.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뉴스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전쟁 이슈의 강도와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선반영이니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다 동일하시는 게, 양봉이 나오면 좋아 보이잖아요. 양봉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맞는 거고, 시장 강도가 제일 솔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전쟁 이슈가 좀 안 좋게 나오는데도 시장이 돌린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유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유가 차트들. 유가 차트를 자꾸 따라다니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흐름이 지난주부터 있어 왔어요. 봅시다. 예, 잠깐만 볼게요. 지금 104불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아침부터 104불, 105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유가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하면 안 되죠. 코스닥이 양전을 하면 안 되고요. 갭이 이렇게 떠가지고 계속 그래도 104, 105불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105불에서 이렇게 빠져서 증시가 반등을 했다고? 이건 좀 너무 자기적인 거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침 9시 딱 오지장 땡 시작했을 땐 105불이었는데 지금 104불이라서 증시가 반등을 했다고요? 글쎄요, 이거는 좀 너무 전일 대비 많이 올라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유가는 이렇게 올랐어요. 그건 오케이인데 거기에 시장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불 이상이니까 비싸 보이지만 이미 지난주에 117불까지도 갔어요. 이미 지난주에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유가는 100불 아래만 내려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종전으로 가는 길에서는 80불대로 내려올 겁니다. 근데 그건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100불 이상에선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시장 반응을 봐줘야 돼요. 유가 자체는 부담스러운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시장이 이 정도 반응이면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남은 시간이 많아가지고 장중에 일정 부분 되돌리는 현상이 나올 수는 있는데 오늘 시가만 안 깨면 돼요. 오늘 시가만 안 깨고 그림이 나와주면 괜찮아 보입니다. TMC는 팔고 나니 TMC는 제가 금요일날 샀어야 되는데 엄청 고민하다가 제가 원래 금요일날 종목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 안 샀거든요. 샀으면 후보 중에 대표적인 게 TMC였는데 이게 막판에 돌렸어요. 금요일날 제가 이거는 보던 주식이라 금요일 막판에 돌렸습니다. 못내 좀 아쉽더라고. 근데 NXT부터 가더니 아예 상까지 돌려버렸네. 신고. 이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애초에 좋은 자리인데 제가 이때는 한번 매매를 했었는데 두어 번 매매했었나. 얘도 광통신 주식이죠. 지금 엄청 세게 돌려버렸더라고요. 하다가 못 사게. 자, 그리고 제가 2차전지 얘기 잠깐만 좀 할게요. 2차전지 얘기 잠깐만 좀 하면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전 딱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있고요. 2차전지가 있고 그리고 바이오가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이오는 이제 주도 섹터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실적 좋고 선택의 폭도 사실은 넓어요. 반도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2차전지가 불과 얼마 전까지 괜찮았죠. 2차전지가 전쟁 중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력도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많이 빠졌죠. 반대예요. 반대. 전쟁 중에 제일 나빴던 섹터예요. 저는 반도체랑 바이오가 좋아 보여요. 사실 딱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반도체랑 바이오가 여전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바이오는 전형적으로 그 낙폭과대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제일 무난무난하면서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주도 섹터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2차전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요 섹터가 요거 3개니까 그 내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 매력도는 3번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매력도는 3번인 것 같아요. 반도체랑 바이오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뭐가 더 좋은지가 계속 바뀔 것 같은데 2차전지는 저는 지금 3번.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시장이
지금 이슈에서 지금 이슈는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현 가장 큰 이슈 전쟁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 다음을 보기 시작하면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미 전쟁에서 한 지난주에 건설주는 왜 갔으며, 물론 오늘 이제 하락을 하지만 건설주가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그 너머를 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전쟁 이후에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는 거죠. 전쟁 이후에 있는 가장 큰 이벤트, 미중회담 아닌가요? 미중 정상회담. 이게 가장 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번에 할 뻔했다가 딜레이 됐고, 그때 할 뻔했을 때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거든요. ESS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물론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단 부담이 되는데, 그 와중에 얘네는 전쟁 중에 빠진 게 없어요. 2차 전지는 사실. 맥락은 그랬죠. 1분기가 실적의 바닥일 것이다. 반도체에서 주로 가져가는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2차 전지 섹터가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맥락 자체는 좋은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전쟁 중에 안 빠졌다라는 게 매력도가 이게 과연 높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다음 이슈가 이런 이슈까지 있으니, 이거를 제가 2차 전지를 지금 우선순위 상단에 놓고 보기가 좀 애매하다. 그나마 1분기 실적 바닥론으로의 접근은 나쁘지는 또 않아서, 2차 전지가 나쁘다, 앞으로 빠질 거다 이것보다는 반도체, 바이오라는 이제 3대 섹터 내에서의 매력도는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좀 제 3번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으면 2번 한번 쳐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아마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고, 2차 전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분명히 매력도는 있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저런 이슈 다 끝나고 보고 싶어요. 지금은 2차 전지가 뭐 또 잘 버텨냈으니까 지금까지.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저건 뭐 올라가고 좀 안 해. 자,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아파가지고 사탕 하나만 먹을게요. 와, 세미파이브. 근데 제가 세미파이브를 사실 금요일인가? 저희는 여기서 샀다가 금요일날 일정 사인을 드렸었는데, 이미 이틀째 상한가 가듯이 날아가는데, 이거 근데 생각보다 들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회원방송 하면서 조금 놀란 게, 세미파이브 제가 입장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꽤 돼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많이 먹고, 오늘짜리는 먹기가 오히려 쉽거든요. 오늘짜리는 사실 딱히 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위에가 뚫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대부분 보면 이런 고비를 넘기가 어려운 건데, 그 고비를 넘고 나면 되게 가벼워지는 게, 이게 뚫고 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세미파이브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호재가 있었죠. 호재. 그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저런 움직임이 나오게 된 거긴 하지만, 오픈엣지도 좋죠. 퀄리타스도 좋고, 코세스 이거는 수소로 가는 것 같은데. 이소페탈을 미워한다고요? 미워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이따가 저녁에 이제 오늘 7시부터 8시까지 TV 방송을 하고, 제가 지금 이따 유튜브 하려고 장비를 챙겼거든요. 잠깐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잘 되려나 모르겠다. 오.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장비를 챙겼어요. 장비 챙겼고 보니까 이게 라이브 하기에는 저 고프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프로가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장비 이렇게 유튜버처럼. 모르겠어요. 근데 장소가 섭외가 될지 모르겠다. 한번 잘 얘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그러니까 오늘 저녁 8시 이후에 갑자기 라이브가 제 개인 유튜브로 갑자기 라이브가 켜질 수 있어요. 아시죠? 만약에 켜진다면 아마 술 먹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장 중에도 광통신 많이 가는데 다음은 세력들 어디로 붙을까? 글쎄요, 제가 세력이 아니라서. 와, 세이팔 미쳤네. 제가 뭐 세력도 아니고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은요, 새롭게 나오는 키워드에 환장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광통신도 이게 통신 장비 이래버리면 매력이 없는데 광통신 이러면서 간 거잖아요. 그 새로운 키워드에 약간 환장하는 게 있어요. 확실히 시장은 새로운 거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난 바이오가 왜 이렇게 저 일단 바이오가 좀 메리트는 좀 제일 있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많이 빠졌고 그 코스닥의 강세론에 가장 밀접한 섹터인데 이거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문제는 얘네가 많이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예전엔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단기로는 제일 많이 빠진 거는 무시 못해요. 좀만 올라도 한 50% 정도 수익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꽤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섹터라서 바이오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광통신은 사실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모르겠어. 그런 키워드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키워드가 나와주면 그쪽을 봐야겠죠. 일단은 재건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이제 잘 된다는 전제하라면, 실질적으로 잘 되는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광통신의 다음 섹터를 고민하는 것과, 혹은 뭔가 어떤 것들을 봐야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라올 거라고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재건과 관련된 것들은 뭐 아주 롱런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꽤 신선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 러우 전쟁 때하고 지금 결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좀 신선하다고 보고 있고요. 글쎄요. 근데 이거다 싶은 키워드는 제가 이거다 싶은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제가 디테일하게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광통신도 이미 되게 일찍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장에서 그렇게 핫하지 않은 키워드를 갑자기 들고 나오면 조금 천천히 사도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좀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키워드로는 그래도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키워드? 뭐가 있을까? 그건 제가 지금 몰라서 뭐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근데 광통신도요, 제가 작년 연말 전까지는 전혀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거에서 나올 확률은 높다.
기존에 이미 많이 시세도 냈고 했던 것들이 그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 화장품이 제가 볼 땐 약간 진짜 니치 마켓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화장품은. 저도 요즘 들어서나 보는데 저 화장품 좋아 보여요, 사실.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빈집 같아, 빈집. 사람들이 별로 안 봐. 왜냐면 반도체도 봐야 되고 2차전지 봐야 되고 바이오도 봐야 되고 광통신 봐야 되고 우주항공 봐야 되고 봐야 될 섹터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에너지도 봐야 되고. 그쵸? 약간 뒷방에 밀려 있어요, 화장품은. 근데 이미 지난주부터 움직이면 좋아요. 내가 화장품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차트 빼고 그냥 뭐 차트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된 건데 오랜만에 화장품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소비 섹터거든요. 화장품은 실적 섹터로 봐도 무방합니다. 한인장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일단 대장주가 있죠. 대장주는 APR인 건 다 아실 거고, 대장주는 APR인 거 아실 거고, 유망주를 제가 좀 읊어드리면 제 기준에서 일단 APR이 대장주니까 당연히 달바글로벌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2 괜찮아요.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저는 실리콘2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차트가 오늘 이제 오르니까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올라야 이뻐 보이긴 해요. 오늘 오르니까 이뻐 보이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봤을 때는 차트가 이게 뭐지? 뭐 바닥에서 조금 그냥 올라. 딴 것 대비해서 내가 차트가 좋다는 느낌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대항공 뜨니까 이뻐 보여요. 야, 이제 밀리면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은 좀 들고, 오너 이슈요? 제가 오너 이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밸류만 찾아본 겁니다. 밸류에이션만 좀 해보니까, 실리콘2는 밸류에이션이 꽤 괜찮다. 그리고, 코스맥스 괜찮아요. 한국콜마 괜찮아요. 그리고, AVCNC 괜찮아요. 이게 어인가 아닌가? AVCNC 저는 한 딱 요 정도까지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들. 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달바는 항상 저는 1순위로 괜찮은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어느덧 20만원 다 와가네. 그래서 화장품, 저도 이제 약간 스탠스는 똑같은데 저도 지금 화장품이 없거든요. 저도 지금 화장품이 없어요. 근데 화장품이 의외로 쏠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제닙도 차트 이쁘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제 이런 근데 얘는 이제 실적 한번 봐야죠. 얘는 실적이 막 좋아지느라 이게 안 나오는구나. 조금 기업령을 좀 봐야겠다. 근데 작년, 재작년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라면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되죠. 시총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여튼 화장품이 어떤 니치 마켓 중에서는 저는 지금 1순위입니다. 1순위. 저도 계속 체크를 합니다. 언제 사야 되나. 눌릴 때 일단 저는 사고 싶기는 한데요. 잘 안 눌리긴 하네요, 요새. 야금야금 계속 올라오네. LNC 한스. 자,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그 항정에 매수자들 같이 진행하는 정윤성 앵커 있죠. 정윤성. 윤성이가 이번에 애 낳고 왔는데 오늘 이제 같이 진행하는 아나운서죠.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맨날 리쥬란 힐러 맞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파마리소시잖아요. 요즘은 뭐, 그러니까 파마리서치가 리쥬란으로 엄청 잘 가다가 이제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품목들이 나오면서 이제 밀린 건데, 얼마 전에 피부과를 갔대요. 또 맞으러. 여러분들 그 아나운서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과를 자주 갑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참고로 그 우리 키 작은 그 노한 형도 피부과를 자주 가요. 모르셨죠? 그루밍족이요, 그루밍족. 전문, 심지어 전문가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피부과 자주 갑니다. 저는 진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직. 여튼 병원에 가면 요새 가보신 분들은 근데 아시겠네. 그러면 요즘 한스바이오 제품 엄청 밀어준다던데. 이거는 주식계 접근이 아니라 한스바이오 제품을 엄청 밀어준다는데요. 얘네가 마케팅을 잘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병원 의사들이 좀 그렇대요. 근데 이게 제가 한 명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진짜 그런갑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스바이오하고 LNC바이오가 이제 파마리서치 급락하면서 이제 어떤 대안주 그거 치고 나온 거잖아요. 네, 리쥬란 진짜 아프대요. 네, 진짜 아픈데 근데 얘네도 다 아프다던데요. LNC바이오도 아프고 다 아프대요. 난 내가 이상한가? 뭡니까? 한스바이오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요즘 트렌드는 한스바이오 제품을 의사들이 많이 추천을 하더라.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는 좀 있고. 아니 근데 이거 애초에 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걸 맞으면 뭐 이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러나 이런 거는 맞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뭘 넣는 거잖아요. 몸 안에 뭘 넣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몸 안에 있는 걸 좀 빼고 싶은데 몸 안에 왜 뭐를 넣어요? 빼도 모자란데 넣는다고? 난 그게 너무 좀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이 많이 빠졌다고요? 저 살 쪘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 최근에 입고 있던 정장을 못 찾아가지고 막 뒤지다가 예전에 샀던 한 3년 전, 4년 전에 샀던 정장을 꺼내서 입었는데 이거라도 입고 가야지 하고 입었는데 예, 배가 찡기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쪘나봐. 아니 키로수는 비슷한데 몸이 점점 커지나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지가요 안 맞는 바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지가 사이즈별로 다 있는 것 같아 이제. 바지가 한 최근 10년 사이에 산 정장 바지들은 진짜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사이즈별로 다 있어서 그게 진짜 배만 나와서 그런가 봐. 나 돌아버리겠네. 저 94kg인데 살을 빼도 걱정은 안 되는 게 옷은 많으니까 어차피 살 빼도 걱정은 살을 빼야지. 빼는 걸 걱정할 건 애초에 아니지만 여튼 5만 원 걸 빼내야 되는데 난 이거 왜 돈 주고 몸에 뭘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먹는 비반력이요? 와 너무 좋다. 먹는 비반력. 그래서 이게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주식 얘기 좀 했으니까 잠깐 농담 좀 합시다. 진짜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나만 웃길 수도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인가?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일단 금요일 아니었나? 목요일이었나 그날? 날짜도 헷갈리네.
목요일이구나. 지난주 목요일날 술을 먹었어요. 뭐 누구랑 먹었는지는 아실 거고, 이제 저도 그날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해서 이제 4명이서 먹었단 말이죠. 이제 술을 한잔하고, 그날 아마 비가 왔을 거예요. 비가 오고, 여의도에서 먹었어요. 여의도에서 먹고, 그날 이제 그 노안의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키 작은 우리 아저씨. 키 작은 아저씨가, 이따가 이제 금요일이, 그러니까 다음날이 이제 결혼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기념일이래요. 그래서, 형 내일은 바쁘겠네? 이러고 이제, 목요일날 술을 먹고 헤어졌죠. 결혼기념일이니까. 바쁘겠지. 근데 이제 금요일날 일과를 다 보고, 저희가 잘 가는 그 바가 하나가 있어요. 이 바는 왜 우리가 거길 잘 가냐면, 싸요. 가격이 좀 싸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모던 바인데 가격이 합리적이고, 음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틀 수가 있고, 지금 심지어 거기서 유튜브 찍을까도 고민 중이거든요. 사장이랑도 얘기가 돼서. 여튼 저번에 제가 거기에 킵을 해놓은 술이 없어져가지고 봤더니 이경락 아저씨가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족발 싸가지고 가는데 맞아요. 그 얘기 했어요? 족발 싸가지고 진짜 웃긴 게 금요일날 제가 갔거든요. 거기를 금요일날 볼일 다 보고 밤에 갔는데 문을 띵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익숙한 얼굴이 앉아있는 거예요. 족발과 함께 족발을 먹으면서 거기 앉아서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여기 왜 왔어? 이랬더니, 야 너는 여기 왜 왔어? 이래서 약속을 안 했거든요. 우린 서로 약속도 안 하고 형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야씨 너는 왜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술 한잔 하러 왔지. 근데 형이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뭐 약속이 있대요. 그래서 결론을 합석을 해서 남자 셋이 이제 위스키 2병,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던 1병, 그 형이 들고 있는 1병, 그 형 맨날 꼬냑 먹거든요 요새. 그래서 꼬냑에다가 싱글몰트에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아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가운 걸 넘어서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약간 무슨 몰래 왔다 걸린 사람 마냥 이게. 그럴 수도 있나. 아니요, 더 웃긴 거 거기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헤네시 말고 레미마틴인가? 레미마틴하고 헤네시를 자주 먹어요. 사시는 곳이 달라요. 아예 다른데 거기가 좀 싸서 우리가 좋아해요. 거기가 좀 싸서 좋아하고, 거기를 발견한 게 둘이 같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둘이 따로 오는데 술 먹다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형 어떻게 여기 나왔냐, 결혼기념일인데. 내가 뭐 꽃다발하고 다 해준 다음에 우신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한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한다. 나 가서 위로 좀 해줘야겠다 하고 나온 거래요. 황당하더라고. 형 나 안 힘든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내 핑계 댔구나. 근데 사실 저도 그 형 핑계 댔거든요. 경락 형이 도저히 뭐 상의할 거 있대. 뭘 상의하지는 모르게 지겨 죽겠네 이러면서 나왔단 말이야. 둘 다 서로 핑계를 대고 나와가지고 둘이 만났어요. 약속을 안 하고. 어이가 없는 거지. 둘이 서로 핑계를 댔더라고요. 다음에 그냥 술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핑계 대고 만나가지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그 형 핑계를 대야 와이프가 좀 허락해주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형도 제 핑계를 대면 허락을 잘 해준대요. 서로. 그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 아니 거기가 대충 얘기해, 부천에 있어. 부천.
한 명은 여의도 살고 한 명은 청라 사는데 부천에 있는 바에서 어떻게 만나냐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 생뚱맞은데. 제 와이프는 지금 통역하고 있어요. 바빠요. 지금 인도 사람들 통역해주고 있어서 바쁩니다. 그리고 형수님은 애가 넷이라서 바빠요, 거기도. 바쁘네요. 방송 같은 거 볼 시간이 없죠. 자, 그냥 그렇고 종목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는 이건 아침에 NXT부터 강했는데 뉴스가 나왔었죠. 얘는 뭐 북미 T사의 뭐 테슬라잖아. 이거 T사 그냥 테슬라라고 해놓지. T사의 로보택시 핵심 소재를 공급 개시했다. 그러니까 첨보가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뭘 납품하는구나. 인도어로 안 하고요. 인도 사람들이 IT가 발달해 있는 건 다 아시죠? 인도가 IT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쿠팡 8982. 근데 그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키가 작긴 하더라고요. 여기 키가 진짜 작긴 작아. 그게 왜 이렇게 족발을 맨날 사들고 다니는 거야? 족발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목요일 날도 족발 먹었어요. 금요일 날 또 족발을 먹고 있네. 산일전기 이런 것도 오늘 좋고. 산일전기도 요새 좀 좋은 것 같은데. 계속 빡세기는 한데 잘 올라오는구나. 이쪽은 뭐 아까 이슈가 있었나? 넥스틸. 이거 완전 바닥인데, 이런 거는. 그 바이오 공시는 뭔가 손본다고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주말에. 일반인들이 좀 알아먹을 수 있게. 삼천당 제약은 오늘 플러스네요. 그래도 진짜 많이 빠지긴 했다. 뭐 더 빠질 때가 있을까요, 과연? 지수는 그냥 저냥 한 것 같고. 자, 지금 지수는요, 추가로 올라오지는 못해요, 더. 하지만 그래도 잘 유지는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초반에 매수 타이밍 못 잡았으면 한 2시쯤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시쯤. 소울푸드가 족발 아니고, 그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라. 뭐지? 족발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탄수화물을 되게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매운 거를 못 먹어서. 별로 맵지도 않은 거 먹고 막 킥킥 따던 모습을 한번 봤었는데 매운 걸 아예 못 먹더라고요. 참고로 전 매운 거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떡볶이, 그 형은 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참치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참치회. 족발도 그 매운 족발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형은 근데 몸을 엄청 챙겨서 오징어 숙회 좋아하더라, 진짜. 오징어 숙회 좋아해요. 자주 가는 가게 가면 맨날 오징어 숙회만 시켜.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시키고. 닭발은 그분은 스타일이 저랑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이 다른데 이제 그 형은 방송할 때 조금 더 오버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는 그냥 제 성격대로 하고요.
그 처음에 전문가 할 때 이제 주변에서 막 그 조언이랍시고 이제 얘기들을 막 해준단 말이죠. 전문가는 오버해야 된다. 뭐 혹은 어떤 회원들 위해서 약간 신처럼 군림을 해줘야 된다. 전문가는. 혹은 전문가는 뻔뻔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류의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성공한 전문가들한테 들어요, 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느끼기엔 이게 자기 성향이랑 맞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막 제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교주처럼 막 얘기를 한다던가 하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되게 어색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성격에 맞게. 원래 옛날에는 다 교주였잖아요, 전문가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전문가들은 도사가 많고요, 박사도 많고. 박사는 지금도 많잖아요. 도사, 박사, 막 이상한 호도 많이 붙이고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이름 앞에 자꾸 호를 붙였잖아요. 난 그게 옛날부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해서, 야, 제가 증권사 시절에는, 야, 이 전문가들 저거 다 사기꾼이야. 맨날 이랬는데, 이 바닥에 또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 이미지 메이킹이었더라. 근데 나는 옛날에 진짜 호 붙이는 건 참 특이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 이름 앞에 호를 붙일까? 무슨 위인도 아닌데, 조선시대 나오는 위인도 아닌데, 앞에 호를 붙이잖아요. 모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다. 그리고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박사가 많으니까. 진짜 박사 학위가 있나요? 자꾸 물어보고. 아니, 박사 학위가 있겠냐고. 박사라서 진짜 박사 학위가 있어서 박사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봐. 요즘은 석박사가 되게 흔하잖아요, 사실. 아니, 진짜 학위가 박사라서 박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척척 박사의 박사 아닐까요? 모르겠다, 나도. 척척 박사 아닐까? 학위가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을 그렇게 하나? 그거 좀 이상한데. 알지노믹스 오늘 좀 괜찮네. 알지노 D&D가 오늘은 조금 낫네요. 오름테라도 좋은데 이거에 금요일인가 많이 올랐었죠. 얘는 바닥 잡은 그림이라서 얘도 돌아서 나오는 그림. 옵투스는 오늘 왜 이렇게 셀까? 봅시다. 방통신 이쪽도 아까보다는 좀 내려오는 것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ISC는 진짜 이거 그거 아세요? 오늘 동신세미캠 강하죠? 이거 왜 강한지 아십니까? 이거 동신세미캠 5장이요? 저는 조금 눌렸다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어떤 기준을 좀 갖고 있냐면 시장이 오늘 개파락 출발을 딱 했잖아요. 이거 뭐 동친 세미캠은 액티브에서 줄였어요. 이게 너무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액티브에서 줄이니까 반등하고요. 액티브에서 그냥 몰빵 치듯이 사버리니까 급락을 해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타겟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액티브 ETF 펀드들이 액티브에서 팔면 오르고 액티브에서 사면 빠진다니까요.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은데 큰 맥락에서 좀 이상한데 움직임이 하면 다 액티브야 보면. ISC 액티브에서 몰빵 쳤다니까요 금요일날. 얘네가 또 파나 이러면? 모르겠다 나도. SK AI 같은 것도 매매하시는구나. 요거 가면 나무기술도 가나 혹시? 잠깐만. 이거 두 개가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 오늘 SK AI가 좋네. 중국 주식. 무난무난. RF 시스템즈. 오늘 오후장은 아무튼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일단 지수가 이제 개파라고 반등을 했잖아요. 지수가 개파라고 반등 시도를 했는데 코스피도 했고 코스닥도 했어요. 이제 코스닥이 양전까지 했단 말이죠. 풀전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전환. 풀전까지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전쟁 이슈가 다소 부정적임에도 나름 선방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추가로 금일 더 오르기는 부담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전쟁 이슈 대비해서는 선방한 건 맞는데 선방. 근데 문제는 풀전까지 할 정도인가 이게? 근데 어쨌든 한 지수가 풀전까지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따라붙긴 부담되는데 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 살짝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부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잘 버텨내는 모습이 나와주면 또 이제 또 시장 그래도 세구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재 시점 기준으로 무언가를 산다면 2시 이후에 살 것 같아요. 상황 봐가면서 2시 이후에 살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제 반등에 따른 반락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요.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고요. 다 이 사이 수렴 사이에 딱 있네. 이걸 밀릴 거로 본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좀 밀려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코스닥을 사서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을 사서 뭐 얼마나 먹겠냐 오늘 이 생각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따라 사서 얼마나 먹겠냐. 근데 뭐 살짝 오장에 밀린다? 오전 반등에 대한 되돌림? 그러면 저는 들어갈 포인트 잡아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근데 만약에 안 밀리면요? 안 밀리면 또 그만큼 센 거니까요. 그래 봐야 뭐 지금 사나 이따 사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오후장에 주로 봐요. 타이밍을. 그리고 선물은 지금 살짝 이것도 살짝 밀린 거죠.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민감하게 볼 건 없고. ITM이 요즘 계속 그 시간에 급등하고 막 하던데 막 점상도 가고 했잖아요. 글쎄요, 제가 내용을 안 찾아봤어요. ITM은. TLB는 유증 발표했죠. 유증 발표를 했는데 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증이랑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 공시를 보면 이미 리포트도 나왔구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동시 발표, 시석보다는 양호한 주가 반응 예상.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캐파 증설을 하는데 돈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유상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상을 같이 붙였다라는 거, 회사 자체도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통 주주배정 유상증자 나오면 급락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빼서 바로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시네. 유무상증자로 매도하는 게 근데 이제 오늘 시장 반응이 일단은 보여줬어요. 별 영향 없을 거라고.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저는 들고 가도 된다라고는 봅니다. TLB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유무상증자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약간 오르면 사실 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유무상증자 솔직히 말하면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얘가 기판이잖아요. 기판에서 TLB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니치마켓이라고 하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거를 노리는 종목이라고 저는 항상 보거든요. TLB는 이제, 그러니까 기판은 제가 누누이 이것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길게 보시려면 심택이 최고라고 보고요. 어떤 단기적인 끼까지 같이 놓고 보시려면 코리아 서킷하고 대덕전자라고 보고요. 이도저도 아닌 어떤 끼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자면 TLB가 좋다고 봐요. 왜냐면 TLB는 매출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규모의 경제를 하는 애들은 아니고, 심택은 대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하는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FC BGA 관련돼서는 그렇고. 컴퍼니 K는 왜요? 컴퍼니 K는 VC 아니에요? 벤처캐피탈? 제가 뭐 요즘 뭐가 있어요? 차트는 이쁜데? 벤처캐피탈은 각 벤처캐피탈 3아들마다 모멘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찾아봐야 돼요. 벤처캐피탈 요새 별로 안 봤는데, 요즘 보면 뭐 캡스톤 이런 게 움직이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캡스톤 파트너스 이런 거, 이런 게 좀 움직였던 건 저도 알아요. 근데 벤처캐피탈은 아무튼 개별 사유들을 좀 찾아봐야죠. 건설. 자, 저는 건설을 사실 사고는 싶은데 언제 타이밍 잡아야 되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는데요. 이게 이제 빠지는 게 하루 이틀 되면 타이밍을 노릴 건데, 얘네가 왜냐면 너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되나 조금 고민은 되네. 야, 알지노가 오늘 좋다. 5%나 올랐네. 알지노 D&D. 오늘은 알지노. 메디포스트. 강스템. 이거 줄기세포 쪽이죠? 바이오는 아직 본격적으로 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바이오가 막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에서 힌트를 찾는 것 뿐인 거고, 아직은. 신규 상장은 딱 보험 케미칼까지 나왔구나. 코스맥스 좋네. 코스맥스, 실리콘2, 달바. 바탕님, 아마 저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로 추정되는 빼빼마른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섭다. 아우, 그 사진 나도 찾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진 팀장 맞았는데 정확하게는 김진 차장이었고요. 그 당시에 제 대빵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층에 있었어요. 한 층에. 그러니까 이제 프랍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고 증권사 자본 가지고 자기 자본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프랍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그건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매매를 뭐 선언만 하겠습니까? 주식도 할 거 아닙니까? 채권도 할 거 아니에요. OTC도 해요. OTC가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그 파생 그 상품입니다. 이게 팀이 따로따로 이렇게 요 안에 있어요. 프랍 안에 이런 선물 옵션 하는 애들이 있고 주식 하는 애들이 있고 채권 하는 애들이 있고 OTC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채권 하는 애들만 따로 빼가지고 FICC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도 사실상은 프랍이지만 얘네는 다른 데서 근무를 합니다. 채권 하는 애들은 FICC라고 해서 이 FICC 영업하는 부서가 또 있는데 얘는 딴 데서 근무를 해. OTC는 주로 설계하는 애들, 금융공학 하는 애들이라 얘네도 약간 별개. 그러면 실제 완전 그냥 알로 매매하는 애들은 얘네들이거든요. 선물 옵션하고 주식이요. 참고 그 김진 차장이 주식 쪽 차장이었어요. 저는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층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사진에 나올 수는 있죠, 당연히.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서 일하는데 당연히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분 유튜버로 나오셨더라고요. 그 뭐야 김진이란 분 증권사 다 그만두고 유튜브 하시던데. 근데 전 그분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아요. 저는 이제 선물옵션 하셨던 분들하고는 많이 친하고 그렇죠. 저 말랐었다니까요. 저 되게 말랐었어요. 남이 전 진짜 말랐었는데 살이 안 쪄서 고민이었고 다리가 가는 게 컴플렉스였어요. 배가 나오는 게 소원이었고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얼굴은 옛날부터 조금 통통한 편이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마른지는 몰라. 근데 깜짝 놀라죠. 나는 이게 그 마른 것도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전. 저희 아빠가 되게 말랐거든요. 저희 아빠가 옛날 사람 치곤 키도 크고 말라가지고 여전히 나는 그냥 유전이다. 그냥 평생 마른 채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었어. 마른 게 좋았어요. 마른 게 살찐 비결은요. 선물 옵션을 일단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 살이 찌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매일 먹으면 또 되고요. 비결은 이제 선물 옵션과 술입니다. 술을 진짜 매일 먹었거든요. 술을 매일 먹고 매일 선물 옵션을 한 2년 3년 하면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지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게 또 다른가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 살이 찌나 봐요. 그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도 취업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막 원형 탈모도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조금 살이 찌긴 쪘어요. 평소보다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나 봐, 나는. 윤성이가 결혼하고 애 키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조금씩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씩 그 감 잡고 있는 단계라, 조금씩만 출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인가 돌잔치 했대요. 정윤성 앵커 애기 지난주에 돌잔치 했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증가하는구나. 유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유전? 뭐 그 유전쯤이야. 나한테는 선물 옵션이 있는데 아 유전으로 살이 안 쪄? 아이 뭐 어때? 난 선물 옵션이 있는데 이거 매일 매매하고 있으면 살인 찌겠지. 여러분 선물 옵션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경험자로서 정말 당부합니다. 선물 옵션 진짜 하지 마십시오. 선물 옵션으로 성공한 사람도 봤지만 성공한 사람을 극소수만 봤고요. 대신 그들은 많이 성공을 하기는 해요. 예, 위너가 텔기도를 한다고 모든 걸 다 갖는다고 선물 옵션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진짜 많이 벌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수가 너무 희박하고요. 정말 그 짐승 같은 사람들하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진짜 짐승같이 매매하는 분들을 몇 번 봐가지고 이거 창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야? 요거 하나 달랑 띄워놓고요. 요거 하나 달랑 띄워놓고 차트도 안 봐 심지어. 호가창 매매라고 하는데 난 요거 하나 달랑 띄워놓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매매하는 아저씨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이거 보고 매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짐승 수준인데. 조금 밀리네, 지금. 자, 시장은 어쨌든 어떤 주변 여건에 비해서는 분명 오늘 스타트도 장 초반에도 흐름도 좋았고 한데요. 근데 코스닥이 양전까지 풀전까지 한 이 시점에서 과연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진짜 그 모습이 선물에선 약간 비춰지거든요 이미. 그쵸? 10시 넘어서면서부터 고점이 찍혔잖아요. 제일 베스트는 이 흐름이 덜 빠진 한 요 정도 빠진 상태로 좀 흘러가다가 이제 막판에 또 돌리는 거죠 위로. 그게 제일 베스트기는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가는 거. 요게 이제 선물 30분 봉인데 이런 N자로 가주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걸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매수 타이밍 자체를 아예 끝은 아니고 한 2시 정도 잡아볼 생각이에요 사실. 그쯤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2시 정도 타겟팅을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수급은 그냥 저냥해요. 수급도 네, 옵션 뭐 별로 없고 선물 조금 사고 주식 파는데 뭐 이거 크지가 않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쏘쏘 노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제 개인 유튜브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밤에 오늘 잘하면 유튜브 라이브 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8시 이후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되면 밤에 뵙고요. 그리고 일단 또 제 개인 유튜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내일 뵙겠습니다.